지난 3일 자칫했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불이 났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복합상가에 평일 오후에 한 4시가 넘어서 사람이 많은 시간이거든요. 불이 나서 외벽이 모두 탔어요. 그 정도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300명 넘는 분들이 고립됐었고 아찔했죠. 정말 그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당시 상황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건너편 가게에서 찍은 저 스마트폰 사령 그림만 봐도 아찔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평일 오후 4시가 넘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시 주민들, 주변에서 목격자들 정말 걱정했거든요. 화재 현장에 어린이들도 많았죠? 네, 사실은 야탑동,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야탑동, 야탑역 인근에 있는 이 BIC 건물입니다. 여기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오후 4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이 수영장에는 뭐 어린이들이 있었고 또 헬스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 사무실 내지는 상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재가 300여 명의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고 대피했다라는 부분은 기본이 이제 지켜졌다는 거거든요. 뭐 방화문이라든가 스프링 쿨러라든가 그다음에 옥상문이 개방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또 재난, 소위 뭐 제연문, 방화문이 바로 닫히면서 이 독가스, 연기 이런 부분들에 중독이 되지 않고 한 명의 희생자도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었던 어떤 그 빌딩을 보면은 지하층이나 1층에서 발생했는데 무려 23층 빌딩 중에 11층에서도 사망자가 2명이 나는 소위 말하면 화재 현장은 대부분 어떤 열로 인한 사망보다는 그 흡입된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기본이 지켜지면서 이 소방의 대응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안전하게 구조가 되고 대피를 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그 본보기의 이 화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좀 더 얘기를 깊숙이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림으로 보신 거나 지금 들으신 거로 보면 화재는 상당히 컸어요. 외벽이 모두 전소가 되고 환기구가 다 탔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사망자는 전혀 없었고 중상자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기를 마셔서 경상자는 있었죠. 자, 이렇게 된데 3가지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참사 방지 3대 매직. 3가지의 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닫힌 방화문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스프링클러. 이것 같은 경우에 물이 내려와가지고 화염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옥상에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옥상으로 신속하게 지금 대피해서 이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규가 요청하는 룰을 지키면 이런 식으로 지하 5층, 지상 8층, 쉽게 말하면 13층 건물에 310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상이 없었다. 기본을 지킨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에도 이와 같은 기본이 지켜지는지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방당국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 대표 말씀 들어보면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가 났느냐. 이런 기본이 3가지 다 안 지켜지거나 2가지가 안 지켜지거나 1가지가 안 되거나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화문 얘기입니다. 불보다 이 말씀하신 그 연기를 막는데 특히 유효했죠? 그렇습니다. 방화문이 이제 내려지면서 이 불보다는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망, 화재 현장은 반드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망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2층이라든가 지하층까지 전혀 유독가스가 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2층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과연 뭐 불이 난 건물인가 싶게 그렇습니다.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독가스가 전혀 퍼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소방 발표에 보면 불이 난 1층에서 바로 위층이 2층이 바로 즉시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이 방화문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독가스 연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크게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023년 그 유명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그렇습니다. 아파트 화재 네. 비슷했는데 네. 두 분이나 돌아갔어요. 2명이 결국은 발화 지점에서도 한창 먼 11층에서 사망을 한 결과가 나왔었죠. 계단이 이 굴뚝 역할을 굴뚝 하기 효과를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방화문만 닫혀 있으면 그런 그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거를 조기에 그렇죠. 차단할 수 있다. 유독가스는 연기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방화문이 닫히면서 유독가스 흡입이 안 되고 또 그 시간에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대피를 하면서 피하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순기능 역할을 해서 피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방화문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거 닫았는데 뭐 안 닫힌다든가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클러. 영어입니다만 이걸 스프링쿨러 이런 분들도 있어요. 흙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달린 장치죠. 이게 중요합니다. 방화문이 연기를 막았다면 이 스프링클러는 불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란 것이 우리 옥상 그 어떤 천정에 보면은 이렇게 노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습니다. 불이 나면은 그게 감지를 해서 물이 쭉 나오면서 이게 휙 그 밑에 이게 돌면서 물을 쫙 흩뿌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스프링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흩뿌린다고 해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화 말 그대로 불을 막는 문이 연기를 막았다라고 하면은 스프링클러는 물을 통해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염으로부터 화상을 입는 역할을 상당 부분 막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이 물이 흩뿌려졌을 때에 기온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러모로 어떤 그 유효적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조금 불편하고 어떻게 그 물이 떨어져서 바닥을 청소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밸브를 닫아놓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대비해서 언제나 그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번이 얼마나 중요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보면 그 물건 쌓아가지고 방화문을 그냥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매한 짓이에요.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상가에 있는 물건을 팔다가 이게 재고를 쌓아놓는 것이 이 상가 안에는 두기 어려우니까 이 그 복도에 놓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이 나면은 전기가 꺼지고 그럼 사람들이 그 피해야 되는데 그 물건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그런 복도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꼽히는 공신, 바로 열려있던 옥상문. 자, 옥상문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저도 경험해봅니다. 안 열린 게 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외국인의 접근 문제 때문에 문을 잠가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 법적으로 반드시 열어둬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법에 보면 이제 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각 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도 있지만 또 옥상으로 대피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대형각 그 화재라고 해서 1971년도에 서울 대형각 호텔 화재가 엄청난 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세계 호텔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거죠. 생중계되고 저도 이제 그 당시 모습을 봤었는데 사실은 옥상에 문이 열렸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당시 그림 있거든요. 보고 계신데 네. 저게 이제 장소는 지금도 서울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옥상문이 개방이 되는 상태, 이 부분이 지금 화재가 중간층이나 그다음에 아래층에서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피로가 된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옥상에 있을 때 결국 헬기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사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원이 돼서 결국 구조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상문이 상시 개방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정말 준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 대형가 호텔 화재 때 저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느냐. 엄기영 앵커가 그때 기자 신분으로 생중계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옛날 생각 나는군요. 세 가지 요인에는 들지 않지만 신속한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대응도 크게 한몫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아까 우리
최진영 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매직 이외에 성숙한 시민의식, 질서 정연한 대피인데요. 이 소방이 결국은 이 소위 말하면 그 방화문이 닫힌 이후에 연기가 퍼지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결국은 어린이 수영장에 있는 30여 명, 그다음에 그 헬스클럽에 있는 뭐 20여 명 등 50명을 상황별로 이렇게 지금 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1단계나 2단계 소위 소방이 그 동원을 해가지고 인접, 경기도 용인, 광주, 그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소방차를 동원을 해서 1단계, 2단계 동원해서 30분 만에 저렇게 큰 빌딩의 건물에 화재를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성숙한 시민들, 소방이 안내하는 대로 질서 있게 대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시에 따라주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정확한 분석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왕좌왕하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으면, 그리고 질서 있게 대피하면, 여러분 세월호 참사 생각나시죠? 그때도 그런 게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침착하게 대피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의 사망자도 안 나왔고 중상자도 없었다. 자, 이런 그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습 효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는 누구나 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뉴스에 보는 그런 화재가 정작 나한테 번졌을 때 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소방 당국의 지시, 그다음에 평소에 이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관련하는 안전 준수 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 당국이 안내를 하는 대로 따라주는 이런 어떤 안전 매뉴얼대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당하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소방재난안전본부나 어떤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거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동을 하면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시에 순순히 따라서 그다음에 질서에 정연하게 대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형 참사를 막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대형 시설 말고 겨울철에는 특히 여러분도 뉴스에서 간간히 지금 보시지만 가정집 화재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보통 주방, 부엌에서 화재가 많이 나죠. 이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헤매느라 지체할 필요 없이, 불 끄는 앞치마. 앞면부터 뒷벨크로까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 소재로 만들어진 앞치마. 평소처럼 주방에서 사용하다가 요리 중 불이 나면 재빠르게 불씨를 덮어 더 큰 불로 번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자, 보신 대로 불 끄는 앞치마, 에이프런이란 얘기인데 이게 아무 앞치마로 하는 건 아니고 또 이미 커진 불에는 소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 소위 불연 소재로 만든 앞치마인데 보통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주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켜놓고 가스불이라든가 이런 걸 켜놓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샤워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세탁물을 본다라거나 이런 잠시 이동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 불연 소재, 소위 말하면 그 인근에 있는 발화성 물질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즉시 불연 소재로 만든 앞치마로 꺼버리면 되는 거군요, 덮어서. 그런데 불이 커졌을 때는 빨리 집안에 빛이 되거나 건물 안에 빛이 된 소화기를 가지고 끄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작은 불, 내 앞에 있는 작은 불을 끄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런 불연 소재 앞치마 갖고 있으면 일단 뭐 프라이팬에서 보신 대로 불 나면 당황하거든요. 덮어 끄시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집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귀여운 고양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도 고양이 키우시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치즈냥이, 노란 고양이, 우리 룽지를 키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양이가 반려견보다 훨씬 더 많이 키우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천에 있는 그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천에서만
고양이로 인한 가정집 화재가 27건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1년에 결코 적은 수 아니에요. 1년에 한 대여섯 건씩 발생하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양이 같은 경우에 폴짝 뛰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른바 캣타워가 있는 집도 많은데 그렇죠. 폴짝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딱 맞는 높이가 어디냐? 부엌에 있는 싱크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싱크대 바로 옆에 항상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외에 이렇게 인덕션이라고 해서 딱 버튼을 누르면은 전기로 따뜻해지면서 이제 저희 지금 보이죠? 저렇게 요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고양이가 생각보다 똑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버튼을 주인이 누른 걸 보고 본인도 딱 누르면은 거기에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앉아 있다가 엉덩이가 뜨거워 하면서 결국 계속 과열되다가 불이 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려묘를 기르는 가정에서 이런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쓰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위에 이때 뭔가를 뚜껑을 덮어놓거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는 것, 화재 예방을 위한 반드시 필수 요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최 대표님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아주 설명이 실생활에 밀착해서 해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아파트에서 또 가정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수직 통로를 통한 연기 확산이 매우 빠르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연소 확대 범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화재의 대부분은 발화 지점 및 발화층만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고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행동 요령은 대부분 상황에서 유효하나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구조 요청 및 대기 등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네, 불이 났을 때 불보다 실제로 먼저 무서운 건 유독가스고 이거 마셔서 대부분 큰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주요 원인인데 어떻게 대처해야죠? 사실은 이제 밖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이 출입문에 이 손잡이에다가 손을 약간 대고 열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문틈으로 연기라든가 이런 유독가스 형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재빨리 밖으로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면은 벌써 젖은 수건으로 문틈새를 막고 그 다음에 안으로 피해서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무조건 뛰어내리거나 탈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젖은 수건으로 입이나 코를 막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베란다를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베란다 확장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피할 수 있는 승강구라든가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또 어떤 형태냐면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부수고 그다음에 옆으로 피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한 모금만 마셔도 기절하는 형태의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 흡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열기나 연기가 들어왔을 때는 안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대기를 하는데 특히 하나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화장실에 환풍기를 틀어놓고 그다음에 온 수돗물에 물을 모두 틀어놓는 이런 역할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저번에 그 난 사고에서도 화재에서도 그렇게 해서 생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기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